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GBC 광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승기선입니다. 한국의 OM 선교회가 있습니다. 네, OM 국제선교회인데요. 오늘 GBC 광장에서는 한국 OM 국제선교회의 대표이신 조은태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목사님. 예,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어릴 적부터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서 사실은 이제 좀 많이 방황하다가 교회를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에 가서 네. 예수님을 만나고 네. 그 복음의 기쁨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죠. 머리에만 있던 관념적인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왔는데요. 네. 그때 25세 젊은이 가슴에 이제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네. 이렇게 귀한 생명의 복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젊음의 귀한 엑기스를 한번 드리고 싶으니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이라도 좋으니 보내어 주시옵소서. 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와, 네, 그렇게 네. 기도를 기도를 했더니 2년 반도 채 되기 전에 러시아 시베리아에 선교사로 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20대 중반에요. 예, 기도 와.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만난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 좋아서 네.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국제단체 OM이라는 그 단체에 12개국이 같이 일했는데 네. 동양인은 유일하게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가서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네. 한 짧은 기간 제가 엑기스만 제가 드리겠다 했는데 네. 지난 30여 년 동안 92년 이후로 OM 선교와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OM 국제선교회가 도대체 어떤 단체인가를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얼마나 도전을 받으셨으면 그렇죠? 제가 젊었을 때 이 OM이라는 단체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네. 그 둘로스 배라는 배가 한국에 92년도에 왔었습니다. 둘로스요. 네네. 그게 어떤 배인가요? 그게 이제 그 이 배 안에는 젊은이들이 한 60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같이 먹고 자고 일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복음의 선교선입니다. 아, 그 선교선이 그런 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있군요. 통역관이 필요했는데 네. 그 통역관에 제가 자원봉사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OM을 알게 되었고 그 OM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선교지까지 가게 되었죠. 그러셨군요. 예, 근데 그리고 외국어를 좀 잘하셨나 봐요. 잘 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 영어를 잘 하면은 또 네. 취직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기적인 한국에서는 욕심으로 또, 네. 사실 사역을 그렇게 OM 선교회에서 영어를 잘 가르쳐 준다는 거짓에 속아서 갔다가 네.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보고 만나게 하면서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뛰게 하셨고 그렇게 하여서 이 배에서 사역하는 젊은이들 보면서 아 나도 이 귀한 시간을 한번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 해서 기도하고 러시아로 가게 되었죠. 네. 근데 OM 선교가 시작된 것도 한 여성도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OM 선교 하면 조지 버워라는 유명한 그 창시자를 알 겁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데요. 미국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구본을 들고 다니면서 선교 수련회나 컨퍼런스에 가면은 이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젊은이들이 도전을 아직도 하고 있죠. 8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불구하고요. 네. 그런데 이분이 10대 때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뭐냐니까 한 펜실베니아에 있는 여성도 클랩토소시아라는 여성도가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네.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집 앞에 있는 그 학교에서 방과 후에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나가서 요한복음 쪽복음을 나눠주게 되죠. 네. 그런 때에 그 학교에 불량소년이라는 조지 보어라는 아이를 알게 되고 네. 이 클랩토리아 여성도가 그 쪽복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은 그 이 10대 소년이 집에 가서 그냥 아무 때나 던져 놓았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그 요한복음 쪽복음을 읽는 가운데 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이
불량 소년 조지 부라는 소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 그리고 얼마 후에 빌리 그레엄 집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을 보면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죠. 네.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가면서 그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인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여름 방학 때 친구 두세 사람과 트럭을 빌려서 멕시코에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단기로.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스페인어로 된 쪽복음과 성경을 들고 가는 것이 계기가 돼서 1957년도에 멕시코 전도 여행을 비롯하여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인도로, 스페인으로, 유럽으로, 동부 유럽으로 세계로 구소련 나가네요. 지역으로 네.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선교회가 점점 확장이 되어지죠. 네, 그러면서 그렇군요. 기도하는 가운데 전 세계 주요한 나라와 도시들이 항구를 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선교선이 이제 발족하게 되면서 이 선교선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창의적인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은 그랬던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네. 대륙 간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고 트럭을 빌려서 비행기로 가기보다는 저도 이제 러시아 갈 때에 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러시아까지 3박 4일 동안 그 버스를 타고 갔었습니다. 버스를 타고요. 예. 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가는 도중에 복음 전하고요. 또 버스에서 자고 네.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여튼 대륙 간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이 배는 각 나라의 중요한 항구를 방문하면서 그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액션팀이라고 해서 배에서 그 내지 전도팀을 보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복음 전하기도 하고 와. 배가 도착하면은 그 배가 마치 하나님의 유엔군과 같아서 다양한 민족과 백성들이 와서 사역하는 것을 보고 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배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함과 동시에 또 배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내지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사역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배 타고 러시아 가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쵸? 처음 갔을 땐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요. 저는 네. 버스를 타고 갔고요. 이 배가 한국에 왔을 때에 네. 통역관으로 섬기면서 한국에 있는 항구를 돌면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몇 개월 배를 타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뭐죠? 길로도 그러니까 땅으로도 다니고 또 예. 또 바닷길로도 다니고 네. 근데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게 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선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게 아니라 한 복음을 여성들. 전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한 이게 여성들이 커졌군요. 맞습니다. 한 여성들이 기도에서 시작해서 한 네. 젊은이가 변화되었을 때 네.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을 때에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네. 그 모여든 젊은이들이 함께 미국과 남미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것이 유럽으로 인도로 그렇죠. 북부 아프리카로 네. 아프리카로 그다음에 아시아권으로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129개국에서 OM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20개국이군요. 120개국에서 네. 5천여 명의 선교사가 지금 사역하는 큰 단체가 되었죠. 네. 그럼 말씀하세요. 불과 1957년도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네. 한 여성도의 무명의 여성도의 기도가 10대 소년을 변화시켜 그 10대 소년이 전 세계를 품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5천여 명이 사역하는 큰 단체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방문할 때 가는 곳곳마다 특별히 여성도님들 중보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럼요. 다음 세대 우리 10대 한 영혼이 변화됐을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우리 오염 선교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가운데 이런 거룩한 열정을 가진 조지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120개국에 5천여 명의 선교사가 지금 파송되어 있다고 네. 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또 서포트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역을 주로 하고 있나요? 우리
단체는 대부분이 이제 그 선교사들을 동원해서 네. 훈련하고 파송해서 그들이 제대로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 케어를 하고요.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교회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죠. 네. 제가 한국에 작년에 대표로 선출돼서 돌아간 이후로 5M 사역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요. 5M 사역이요. 예, 첫 번째가 mobilizing, 선교의 동원. 그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선교 동원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선교사들 그 현황을 보니까 한국 선교연구원에서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 통계 자료가 지금 한국 선교사가 22,259명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등록된 선교사들 포함하면 3만 명에 가깝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중에 60세, 50대, 60대, 70대가 63%, 거의 60% 이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 40%가 한 30%, 27%에서 3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30대가 한 10% 정도. 근데 30세 미만의 선교사는 지금 0.82%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네. 예, 10년 이후에 은퇴하실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도 없고 동시대의 선교도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네.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선교에 동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모빌라이징에서도 10대 선교 동원에 지금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내년에 청소년 국제 선교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방에서 온 10대들을 다 모아서 저희들 그 OM에서 하는 10대 청소년 대회를 틴 스트리트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틴 스트리트 10대의 거리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예. 독일에서 한 60개국에서 매년 4천에서 5천여 명이 모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젊은이들이 10대들이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돕는 이 귀한 틴스트리트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이제 개최를 해서 한국 땅에 있는 우리 10대들이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고 그런 일반 청소년 수련회와 다른 것은 글로벌하게 또 영어로 저희들이 이제 동시 통역으로 이제 하게 되고 전 세계 열방들이 같이 와서 훈련을 받고 또 아웃리치를 일본이나 몽고나 주위에 있는 나라에 가서 함께 이 귀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북미주의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이사회와 네. 북미주의 이사회와 또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좀 제가 알렸고 홍보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빌라이징 사역 그리고 두 번째가 미션 트레이닝 선교사들을 훈련한 사역이죠. 세 번째가 새롭게 시작한 사역인데요. 멀티컬처럴 미니스트리라고 다민족 국제 유학생 다문화 가정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한국 땅에서부터 시작하자 해서 새로운 사역을 보통 이제 국제 선교 단체는 선교사 훈련과 파송, 선교사 케어가 중점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한국 땅도 선교지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다문화 사역, 멀티컬처럴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미셔너리 케어, 선교사 케어하는 사역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M이 뭐냐니까 미션 링크라고 해서 지금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가 북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5,000개에서 한 6,000여 개의 교회가 190개 이상의 지금 나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 흩어진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를 동원하여서 선교적인 부분에 새로운 귀한 자원으로 우리가 글로벌 링크를 통해서 함께 선교의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겠다 해서 네. 이 5M 사역을 지금 저희들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이제 이거는 OM 국제선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 직접 나가서는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나요?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이제 나가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 OM 선교회는 이슬람권 사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긴 어렵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전문인으로서 의사나 혹은 교수로서 또는 비즈니스맨으로서 네. 그런 비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인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복음 전도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동시에 이제 복음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제자 양육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네. 사역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배 같은 사역은 창의적인 접근의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K-팝으로 유명하고 있잖아요. 그 BTS가 아주 유명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배에 한 네. 500여 명이 같이 볼 수 있는 그 우리 뭡니까 오디토리움이 있습니다. 네. 콘서트 홀이 있습니다. 아유, 배가 그렇게 큽니다. 그러면 그 배에 한 500여 명이 네. 젊은이들이 와서 콘서트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드라마, 마임 다양한 그 새로운 장르로서의 문화적인 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배가 굉장히 큰 배네요. 배가 큰 편이죠. 예, 네. 그래서 총 한 400에서 한 500여 명의 그 선원들 네. 성선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네. 잠자는 공간도 그만큼 돼야 될 것이고 그렇죠. 밥 먹는 공간도 또 얼마만큼은 돼야 될 것이고 네. 지금 500명의 그 컨설트장이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설트장도 있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그 배는 굉장히 큰 배여서 이제 이렇게 선교를 다니기에도 사실은 부족함 없는 그런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배가 사실은 복음의 문을 여는데 귀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제 무슬림권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가 이렇게 오픈해서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배가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Good Book for All Nations 네. GBA라는 그 해서 우리가 이제 Good Book for All Nations 네. 좋은 양서를 제공하는 배로 해서 이 배 위에 서적 전시장이 있습니다. 큰 도서관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네. 책을 팔기도 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양서를 제공해서 특별히 대학 같은 데는 책을 도네이션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좋은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배사역이라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젊은이들에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 둘로스 배, 로고스 네. 오프 배 미국에도 많이 왔지요. 한국 둘로스 배. 둘로스 배는 이제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폐선이 되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로고스 호프라는 배가 지금 운항 중에 있는데 네. 지금 남미에 정박해 있고 곧 지금 아프리카 땅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아프리카로요, 이제. 네. 아프리카도 사실은 뭐 지금 많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이미 아프리카에도 많이 가 계시죠, 선교사님들이? 예, 우리 선교 OM 선교회가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사역들을 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제 배가 가서 그 사역들을 더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극대화하는 사역들을 배가 돕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실은 그 뭐 방역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하시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은 없었나요? 어려움이 어느 단체나 어느 선교지나 다 있죠. 있었겠죠. 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한국 OM을 통해서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 한 400여 명이 되시는데 60개국에 지금 OM 선교 국가에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없어서 들어오신 선교사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요? 그것이 지난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제 국제팀이 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서로 케어하고 돌봐주며 함께 사역하는 데 있어서 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서 또 멤버 케어 팀이 네. 잘 도와주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창의적인 그 사역의 방향을 빨리 전환을 해서 그 현지에서도 온라인 상이라든지 다양한 사역들을 전개함으로 해서 네. 코로나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그 현지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도 지치지만 뭐 병이 들어서 이제 뭐
한국에 돌아와서 수술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이제는 너무 번아웃이 돼서 나는 이걸 내려놓고 싶다 하는 그 지경에까지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제 OM에서는 저희들이 그 인터내셔널 퍼스널 케어 팀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건강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리차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선교사들이 탈진을 당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또 지속적으로 지금 사역을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팀이 구성이 돼서 네. 각 에리어별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종합적인 케어가 같이 들어가고 있어서 네네. 선교사들이 누구 하나 홀로 또 방치된다든지 어려움을 겪어서 탈진에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이제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인이라든지 예. 이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네. 그분들을 지원해드리고 또 러브 팩 사역을 해서 사랑의 팩 나누기를 해서 이 음식을 저희들이 한 달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랑의 팩을 만들어서 네. 식료품을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지난 2년 동안 도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그러니까 크라이시스 그 케어 팀? 크라이시스 네. 매니지먼트 팀이 매니지먼트 있습니다. 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런 지원들도 네네. 하고 음식도 지원하고 네네.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귀한 일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감사하죠. 저희들이 네. 이제 국제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유엔군처럼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그 동아시아 지역에 계신 분들, 현지인 사역자들 그런 가정들을 저희들이 많이 도와서 그들이 격려를 많이 받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는 걸 볼 때 참 보람이 느껴집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미국에 방문을 잠깐 하셨는데요. 네네. 그 TDM 세미나를 위해서 또 OM 한인 국제사역 이사회 참석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네. 그 TDM이 뭔지, 세미나가 뭔지 예. 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DM이라는 것은 Training for Disciple Makers to Multiply Disciples의 약자인데요. 한마디로 네. 말하자면 열방을 위한 제자 삼기 사역자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호주에서 17년간 다민족 목회를 했고 또 국제유학생 사역들을 오래 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지 대도시는 인종이 섞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렇죠. People are moving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네, 네. 한국도 요즘도 그렇다면서요? 한국도 지금 제가 17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252만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제 유학생만 해도 15만이 넘어갑니다. 와, 그렇군요. 재미있는 거는 뭐냐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긴 해도 한국에 지금 매년 한 800만 이상의 관광객들이 매년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는데 이 강남 스타일 그 사이에 강남 스타일 이후에 강남 지역에만 찾아오는 그 관광객 숫자를 제가 조사를 하니까 한 370만 정도가 됩니다. 강남구 지역에만. 네. 그 중에 이제 강남역 주위에 있는 이 성형외과라든지 심장 수술을 위해서 이렇게 오는 의료 관광객들만 한 15만 정도가 굉장하죠. 들어옵니다. 아유, 네. 굉장하군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찾아오기도 하고요. BTS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한국을 오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네, 굉장히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코로나 때문에 진짜 밖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선교의 자원인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이 TDM 훈련을 시작한 것인데요. 그냥 이것은 그 제자 삼는 사역에 우리 교회들이 제자 삼는 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어떤 1단계에 있는 성도들 2단계로 높이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구체적인 복음 전도와 제자 삼는 사역을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실제적인 도구를 제공함으로 네. 그들이 그 지역교회 근처에 와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다시 자기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역수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인 거네요. 그렇죠. 네. 실제적인 도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영어로 강의를 바이링구얼로 했는데 영어로 네. 강의를 하면서 밑에는 서브 타이틀을 넣고 해서 한국 사람이나 해외에서도 온라인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네. 미주에도 이것이 필요하다. 왜? 다음 세대가 제자 삼는 사역자로 세워짐과 동시에 미주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선교사로 재파송하게 된다면 네. 저희 선교사들이 100명 나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선교의 그럼요. 고효율의 선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네네.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이런 선교의 새로운 방향성과 전략과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이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하신 건 전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이번에 와서 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나눴고요. 네. 내년에 이제 구체적으로 3월에 이제 훈련을 하고 봄 학기, 그다음 가을에 이렇게 두 번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OMCOM, KWM 네. 한인 국제 선교회 우리 OM 한인 국제 선교회 이 미주 본부가 저희 한국 OM과 같이 이제 동력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틴 스트리트 2022 내년 한국에서 하는 틴 스트리트 청소년 수련회와 네. 그리고 이런 TDM 사역을 연계해서 지역교회를 섬겨서 지역교회가 선교적인 주체로 선교적인 귀한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섬기고자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내에 들어가면 더 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맞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죠. 이런 시대에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또 음.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 이제 OM 국제 선교회가 그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귀한 선교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앞으로의 사역의 비전과 계획이 있다면 좀 잠시 나눠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 있고 네.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서 회복된다 할지라도 온라인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이런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30% 이상은 빠져나가지 않겠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점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선교에 동원하여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조지 버와 같은 미래에 전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네. 우리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그게 소원이고 그래서 이 TDM 사역과 앞으로 이런 다민족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서 모든 메가시티마다 이런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제가 새로운 도전과 네. 도구들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네. 저 그래서 잘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뭐 도시마다 지금 다 이렇게 시작되는 건 아니겠죠? 어디에서 처음에 시작되나요?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 시작해서 네. 강남에서 지금 저희는 2주 전에 네. 이 On and Off Hybrid Church Planting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글로벌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패밀리 강남, 글로벌 네. 패밀리 로스앤젤레스, 글로벌 패밀리 몰도바 이런 식으로 아, 해서 네. 한국 OM이 그런 선교적인 영적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네, 기도해 그럼 주시길 이제-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LA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미 전역으로 쫙 퍼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OM 국제선교회의 대표이신 조은태 선교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들으신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GBC 광장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GBC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진행의 승기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